지난 토요일 아침까지만 해도요, 미국이 한국이 사드 정지 버튼을 눌렸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동맹 간에 합의를 했던 내용이 갈등을 요소로 등장했다며 미국 의회, 정계, 언론 전부가 엄청난 우려와 비판을 했습니다. 급기야 코미가 상원 청문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대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 하단에 긴급 속보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2018년까지 배치가 연기될 수 있다는 CNN의 속보 자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로 되어 있던 사드 배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이렇게 중단되는 식으로 보도가 되면서 결국은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에 백악관에서 의회, 국무부 등에서 사드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더 나아가서 지난 금요일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 매티스 그리고 틸러슨 국방국무가 둘이 만나서 조찬을 한 후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신없을 트럼프 대통령, 코미 전 FBI 국장 문제로 혼쭐이 나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국서 사드 배치 합의를 유지한다라는 확답을 해줬다고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니까 국무부 아마 대변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정무부 관리에게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체계 전체를 거부하기 위한 전조 아니냐 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 답이 한국 측으로부터는 사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는 확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사드 승 고르기가 이렇게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는 당황해서 급거수습을 하는 형태를 물밑에서 보였다, 지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미국의 이 틸러슨 국무와 매티스 국방이 조찬을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그 시간에 이 코미가 청문회를 하고 있었는데, 청문회 TV를 봐야 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 두 사람이 한국 측에 확답을 이렇게 받아내자,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측이 사드 뺄 일 없다라는 확언을 해서 미국도 한국의 안전 보장을 약속한다, 이런 지금 행태로 전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이전 공약을 원 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거라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사드는 이미 초기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급속도로 전개되던 미국 측의 강한 어떤 반격이 한국 측의 이 일종의 항복 의사를 듣고 진정되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9일 아침까지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에 보면 미국 측의 강한 불편함이 나오고 있었고요. 이런 백악관과 국무부 의회의 반응이 한국 측에 전달된 9일 오후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기자들을 만나 사드는 북한의 점령하는 위협에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고 정권이 교체됐다 해서 이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만남인 만큼 긴밀한 신뢰를 쌓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만 이렇게 했지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아직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측면에서 언제든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고요. 이 13일 날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의 의제, 아젠다를 조율하는데 사드 문제를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거론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의용이 미국 갔다 와서 사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뻥치는 걸 보고 저러다가 큰 코 다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왜 이 정권은 감당도 못할 일을 말로서 사고를 치고 수습을 저렇게 어설프게 하는 이 면모를 초반에 그것도 하필이면 미국을 상대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41%가 속이 시원해져서 한번 그들 속을 사이다로 이렇게 뚫어 주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까? 자, 지금 한국 측은 이번에 첫 만남이다 해서 친분을 가지고 서로 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드를 끌끌어온 건데 이걸 포함을 시키면 회담 분위기가 경색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무슨 한국 좋아라고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서로의 관심사항을 같이 다루는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드가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데 사드를 빼놓고 정상회담을 하자면 미국 측으로 봐서는 않고 빠진 찐빵 아닙니까? 그 찐빵을 뭐 하려고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국제 정세상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데 똥인지 오줌인지 판단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인간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앉혀놓고 가겠다. 이런 예스맨, 즉 이 정권의 실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기는 이런 작자들을 앉혀놓고 지금 한미 동맹을 끌고 갈 수 있겠다고 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코미가 청문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 내한테 대해서 뭐라고 씹는가 들어보자고 대통령이 뭐 딴 생각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무국방이 아침에 조찬을 백악관 앞에서 둘이 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고 대통령은 그 시간에 그 둘을 불러들여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드 논란에 대한 엄청난 불쾌감의 표시이자 그냥 잊지 않겠다라는 입장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지난 4월 27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맥마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이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 원칙을 이렇게 고수한다 이래 말했다가 트럼프한테 혼도 났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지금 러시아 스캔들로 코미 청문회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화풀이 대상이자 한마디로 이슈를 이슈로 덮는 트럼프의 전략의 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저는 매우 커졌다. 그런데 한국이 스스로 날 좀 패주소하고 자처했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국방 불러서 공개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한테 대한 엄청난 압력이자 정상회담 전에 이거 마무리 짓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는
국무부 차관을 보내서 정상회담 때 사드는 분명히 의제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한국 측에 경고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최근 며칠간에요, 미국에서는 이해와 신뢰 이런 표현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한국을 신뢰한다, 그래도 한국을 이해한다, 이런 발언이 다 사라져 버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코미 국장 사태로 탄핵 이야기가 슬슬 거론되는 시점에서 한마디로 한국 스스로가 지금 트럼프의 화풀이 대상으로 이 문제를 집어넣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워싱턴의 주요한 인사들은 북한을 제재해야 될 이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을 언급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북한의 돈줄을 한국이 대줘서 북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만들게 해주겠다라는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드조차 가동되지 못하겠다라는 한국이 적이냐 동지이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미국이 바라보고 있다는, 너 도대체 정체를 똑바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 의회와 행정부의 시각은 트럼프의 지금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계없이 똑같은 입장으로 어마어마한 배신과 분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편성한 트럼프가 한국을 이 러시아 게이트 돌파구로 찾을 수 있고, 그것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중대한 선택, 즉 군사적 공격으로도 삼을 수 있고, 그 명분을 북한 편을 드는 한국이 자초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신문에 또 보면요, 미국하고 사드 조율이 또 되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다시 또 한국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사드 배치에 따라서 결국은 한미관계도 좌우될 거고 한중관계도 좌우될 거며, 한중관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사드 배치 철회 없이 한중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압력을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딱 한 가지로 가서 맞을 매를 맞으면서 가야 될 건데, 이렇게 저렇게 갈 짓자를 그러면서도 지금 사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 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관습도 다릅니다.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해놓고 뒤로는 딴짓을 할 수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갖다가 또 왜곡시키면서 물밑에서 또 장난을 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나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고 사드는 배치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지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양해시키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가 넘는 무기를 배치해 놓고 그것이 당장의 북에 가속되는 위협에도 실질적인 무기로서 작동을 못하게 한다면 미국이 그 다음에 나올 대목은 빤합니다. 아마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데드라인을 이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9월 정도까지 사드를 배치 완료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9월까지 이 문제를 남아있는 4개의 사드, 창고에 있는 사드를 성주 사드 기지에 다 올려놓고 작동하도록 배치 완료하라고 요구할 거고, 그걸 또 무슨 수로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쳐서 잘못된 대미관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나 더 나아가서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전원 경질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제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지금과 같은 치고 빠지는 식으로 미국의 신경을 자극을 한다면 아마 한국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뒤에 미국이 손을 보는 첫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건 아닙니다. 중국만 강대국이고 미국은 우습게 보입니까? 거기는 만만하게 보여서 요렇게 저렇게 말장난과 번복과 뺀질이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미국 측에 또 사드 배치는 확실한 거다라고 확언을 해주는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누가 이 뒷감당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스스로 자초해서 가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요, 이런 부분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영어로 no way out,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